네, 반갑습니다. 김진호의 골든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방송에서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단기 주도 섹터에 대해서는 늘 좀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 종목들을 언제 매수해야 될지 정확한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타점 같은 경우는 변수가 워낙에 많은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고 또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지금 올해 1년 내내 낙폭 과대가 크게 나와줬기 때문에 낙폭 과대가 나왔을 때 우리가 낙폭 과대주를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은 현명한 전략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냥 빠진 종목들도 모두 빠졌다고 하더라도 상승하기 직전에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주를 우리가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강력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바닥주를 잡자.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를 노려라. 그래서 결국 죽은 고양이를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약간 튕겨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기술적 반등, 그 한 마디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바닥주를 잡는 데 있어서 좀 웬만한 종목들이 많이 빠진 장세이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술적 분석, 이 차트 하나만 보고 우리가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종목에 대한 어떤 재료와 또 매크로적인 이슈,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일례로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던 해성 DS 같은 종목들도 조정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의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매크로적인 이슈와 그 모멘텀 또 재료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단순히 이 차트가 중요한 건 아니다. 다만 절대 비법은 없고 주식은 대응이다. 그리고 또 그 대응과 기준에 있어서는 명확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해야 됩니다. 그게 막 복잡한 뭐 각종 보조 지표와 막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막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각종 보조 지표를 끼워 맞추고 상승한다 아니면 하락한다라고 맞춘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외로 굉장히 절대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확실한 기준과 원칙에 도달하는 종목들과 그 타이밍에 우리가 접근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바닥주를 잡는 데 있어서 일단 키포인트,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원칙들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읽으시면은 다음에 제가 이제 차트들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상승 추세, 일단 이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종목들을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전략인데요. 최소 4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주가 상승이 최소 이제 40%에서 그 상승폭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 이상의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준 이후에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상승을 했다. 라고 본다고 했을 때 10,000원 이하로 떨어진 종목들, 그 종목이 아무래도 낙폭 과대잖아요. 그래서 그 낙폭 과대주의 데드캣 바운스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상승폭 이하로 조정 미만으로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폭락이 나왔던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낙폭 과대주를 우리가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승 추세 대비해서 조정 시 거래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상승이 크게 나왔었는데 내려올 때도 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수반된 급락 또 장대 음봉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 상승에 나왔던 그 어떤 거래 매수 주체가 다 빠져나간 이유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가 중요합니다.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도 완만하게 조정 흐름이 나와줘야 되지 내려올 때 큰 음봉 또 큰 거래가 수반된 조정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그 상승을 이끌었던 그 매수 주체들이 다 이탈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결국에는 조정 시 거래가 없이 조용히 내려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 상승폭이 나왔을 때 그 거래량이 내려올 때는 다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승 이후에 40거래 이내 그게 빠지는데 하루 이틀 빠지는 게 아니라 무슨 60일, 뭐 100일, 1년 동안 빠지는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딱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준 이후에 2달 안에 보통 이제 한 달에 20거래일이잖아요. 그래서 2달 40거래일 이내에 하락이 나와줬던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한다. 그럼 제가 그 신호를 제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여전히 그 모멘텀은 살아있어야 된다. 지금 같은 시장에 제가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웬만한 종목들이 어떤 자체적인 악재가 있어서 빠졌다기보다는 매크로적인 이슈,
지금 고환율 또 고물가 지금 삼중고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악재와 인플레이션 많은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매크로적 이슈로 종목들이 조정 흐름이 나와줘서 오히려 지금이 매수 적기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큰 악재 없이 매크로적인 이유로 하락이 나와야 되고 여전히 그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결국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종목들을 낙폭 과대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들어가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낙폭과대 종목들을 접근하기 전에 또 사실상 이제 제가 많은 여러분들의 종목이나 어떤 새로운 종목들을 신규 매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던 사항들을 제가 적어드린 건데요. 이게 장미란 선수의 사진을 적어놨습니다. 동시대 전설의 역도천재를 기억하자. 이걸 제가 만든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동전주 그리고 시가총액 1,000원 미만인 건 하지 말고 웬만하면 대장주를 접근하는 게 좋고요. 역배열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배열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낙폭 과대 종목들을 접근하는 거니까. 그리고 재료 결과에 따른 도박주, 뭐 예를 들어서 임상 결과에 따라서 아니면 뭐 정치 인물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요. 천재지변이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유증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횡령이라든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은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피해야 될 종목들이고 신고가라든지 신고가 부분은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신규 상장주도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품절주라든지 점상 또 우선주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조심하는 게 우리가 신규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하는 데서 최우선 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장미란 동시대 전설의 역도천재 그리고 동시대하고 이걸 약간 음을 따면은 역도천재 신신품점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은 훨씬 더 기억하기 쉽지 않나.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역도천재 신신품점우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요. 일단 이제 우리가 낙폭 과대 종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접근하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보조 지표를 좀 활용을 할 겁니다. 근데 저 보조 지표는 말 그대로 그냥 보조예요. 그냥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보조 지표를 보고 우리가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전략이지만 모든 게 후행성입니다. 뭐 볼린저 밴드, 또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은 죄다 후행성 지표이다 보니까 이미 후행성 지표를 보고 미래를 맞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선행 지표에 가까운 게 바로 파라볼릭입니다. 이게 이제 웰리스 월더가 가속도와 또 힘이 약해지면은 추세가 전환된다라는 점을 착안해서 만든 지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행성, 많은 보조 지표들이 후행성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데이터 값이 적용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낙폭 과대의 추세 전환 전 신호가 나와주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의 추세 전환을 포착하기 위한 지표고 쉽게 말하면 이따 지표를 보여드리겠지만 파라볼릭이 캔들 위에 있으면은 하락 추세고 캔들 아래에 있으면은 상승 추세의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파라볼릭과 이거 하나만 보면 또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파라볼릭과 함께 봐야 될 종목이 바로 MACD 오실레이터인데 다음 그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볼릭과 함께 우리가 아직 오류를 줄이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MACD 오실레이터 보조 지표를 같이 동시에 보는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거는 제랄드 아펠에 의해서 개발된 기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의 추세의 힘과 방향성 그리고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단기 이동평균선 차이를 이용해서 매매 신호를 포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0을 하락 돌파할 때도 매도 신호, 또 상승 돌파할 때는 매수 신호로 보는데 이따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실레이터 하나 예를 들면요. 오실레이터 그래프가 양에서 빨간색에서 음으로 파란색으로 전환됐을 때가 이제 매도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에서 매도 신호로 인식되고요. 추세 반전을 예측 가능하다. 반대로 음에서 양으로 전환됐을 때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전환됐을 때는 다시 그거는 매수 신호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라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사실상 이제 국가 균형 발전 관련해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됐던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크게 상승 흐름이 나아졌던 게 이 제너시스에서도 이제 국내 최초, 아니죠, 세계 최초로 무선 충전 관련된 이제 하드웨어를
투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졌습니다. 거기에 그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유라테크의 계열사예요. 그래서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무선 충전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 그럼 이제 유라테크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키포인트랑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주가의 상승폭은 4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무선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태동 단계의 산업이다 보니까 절대 그 모멘텀이 꺼지지 않는 상태고 최근에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거는 9월 달에 매크로적인 이슈로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그 시초가가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6,500원 라인대인데 주가는 이미 6,5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면 주가는 낙폭 과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4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 또 그 시초가보다 훨씬 더 큰 조정이 나와줬는데 이게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파라볼릭입니다. 파라볼릭이 캔들 위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고 캔들 아래에 있을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MACD 오실레이터예요. 양운에서 음운으로 바뀌었을 때가 매도 신호이고요.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었을 때가 매수 신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신호가 다 맞습니다. 음운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 신호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양운으로 바뀐 시점과 또 파라볼릭이 위에서 아래로 캔들 아래로 내려왔을 때가 매수 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딱 맞물리는 자리입니다. 시초가 밑으로 떨어졌죠.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었죠. 파라볼릭이 캔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그 시점이 바로 요 날이잖아요. 그때부터 주가를 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가다가 한 번에 강력한 상승 흐름,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게 제가 말한 종목들이 옛날에 차트를 갖고 온 게 아니라요. 다 금요일날 상승 나왔던 종목들을 가져왔던 건데 금요일날 17%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유라테크가 가장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라테크 외에도 다른 종목들을 좀 빠르게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라테크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종목, 최근에 또 급등 시세가 분출되었던 종목인데 낙폭 과대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다. AI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똑같죠. 얘도 4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그 이후에 주가 조정이 가파르게 진행됐는데 그때 상승이 나왔던 그 시초가 부근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낙폭 과대죠. 낙폭 과대가 나온 상태에서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매도폭이 줄어들고 있고 또 파라볼릭도 캔들 위에서 캔들 아래로 내려오면서 요날 바로 이제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날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금요일날 바로 25%에서 30% 이상에 가까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이 상승의 이 한 마디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데드캣 바운스의 바로 직전 타이밍을 우리가 노리는 방법인데 그냥 단순히 많이 빠지고 있으면 어디서 매수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우리가 볼 때 보조 지표로 우리가 활용하면 확률이 높고 파라볼릭과 MACD를 같이 보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같이 이어서 볼게요. 원전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냥 이게 보조지표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빠지고 있으면은 그냥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아무 타이밍이나 매수하면은 물리기 굉장히 쉬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볼릭으로 예를 들면 되는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조정 흐름이 나와주기 시작한 이후에 40거래일 안에서 주가 조정이 충분히 나와줬고 파라볼릭이 완만하게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주가 상승이야 뭐 40% 이상이라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후에 주가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당연히 MACD도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고 있고요. 파라볼릭이 캔들 위에서 캔들 아래로 바뀌고 있는 이 시점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던 이 시점이 매수 타점의 어떤 이제 트렌드 선점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놓으면은 다음날 바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었죠. 이게 뭐냐면은 추세 전환 신호를 알려주고 있는데 팔 만큼은 다 팔았다.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 거기서 약간의 호재만 나와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겁니다. 매도할 사람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에서 큰 상한가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요.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거래량과 하락이 나왔을 때 그 거래량 한번 보시면요. 현저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락이 나올 때 거래량이 크게 수반되면은 팔 물량들이 충분히 매도 물량이 계속 수반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피해야 되는 거고 조정이 나올 때 상승 대비해서 하락폭이 제한적인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가 들어가고 있고 그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닛이라는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요 종목도 첫날에 한 3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그 이후에 한 16%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40% 이상 상승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가 하단 정도로 충분히 지금 주가 조정이 나와준 상태고 공모가가 제가 알기로 한 3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미만으로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주가 조정은 낙폭 과대가 나온 상태고 그때 그 상승 대비해서 하락 추세가 나올 때는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든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의문에서 양온으로 바뀌고 있는 이 시점부터 우리가 이제 모아가는 타이밍이고 마찬가지로 파라볼릭 또한 마찬가지로 캔들 위에서 캔들 아래로 넘어오는 요 시점 의문에서 MACD가 양온으로 바뀌고 파라볼릭이 캔들 위에서 아래로 바뀌는 이 시점부터 우리가 모아간다고 했을 때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뭐 20% 가까운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를 필두로 제가 오늘 교육했던 이 내용을 필두로 제가 이제 탑픽 종목을 한 종목 소개해드릴 텐데 일단 이제 가온칩스라는 종목입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관련해서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제가 예전에도 이 종목 소개해드려서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요. 이제 삼성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또 특히 삼성 대규모 M&A 관련해서 ARM 관련된 최대 수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 솔루션 제공하는 기업은 사실상 이제 팹리스 업체와 또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를 가교역하라는 기업이 바로 가온칩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2년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고성장 산업이고 차량용과 AI가 전체 매출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차량용 61% 매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집중한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럼 그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 AI, 사실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은 AI잖아요. AI 매출이 14.5%, 보안도 마찬가지로 10%, 4차 산업의 가장 핵심 산업들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온칩스는 고성장 산업이고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죠. 거기에다가 삼성전자와 ARM, 반도체 설계에서 전 세계 1위인 ARM의 최대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2년 연속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사로 선정됐고요. 21개 회원사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최근에 매크로적인 이슈로 조정 흐름이 나와준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이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파라볼릭을 본다고 했을 때 이때 같은 경우는 파라볼릭이 그대로 내려왔죠. 마찬가지로 이때는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 다음에 주가 조정이 쭉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날 매수 타이밍이 아닌 게 왜냐면은 제가 시초가 기준에서 본다고 했을 때 시초가 밑으로 떨어지는 종목들만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리고 있는 게 낙폭 과대주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파라볼릭만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날의 그 시초가 미만으로 떨어진 종목들을 접근하자. 그래서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날 맞고도 상승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날의 시초가의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이 종목이 가온칩스가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이제 방한한 이후에 뭐 삼성전자에서 뭐 ARM을 단독으로 인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뭐 보도가 나왔었는데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가 지금 ARM을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바로 가온칩스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가온칩스가 손정희 회장이 이제 방한한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거의 뭐 50% 가까운 큰 폭의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나서 손정희 회장이 다시 한번 특별한 언급 없이 이제 교육한 다음에 그때부터 주가 조정이 크게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MACD 지표를 본다고 했을 때 양온에서 이제 의문으로 바뀌면서 또 이제 의문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라볼릭도 캔들 위에 위치해 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본다고 했을 때는 캔들 미만으로 떨어지고 의문이 양온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그때부터 우리가 매수 적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라 받아들여지고 있고 시초가 부근보다 훨씬 더 많이 조정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낙폭 과대주가 나온 상태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의문에서 양온으로 바뀌고 그리고 다시 한번 파라볼릭도 캔들 위에서 아래로 바뀌는 그 타이밍이 매수 적기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온칩스를 천천히 모아간다고 했을 때 이런 보조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는 단순히 빠지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가 저점일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추세 전환 신호를 알려주고 있는 게 파라볼릭과 MACD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지표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낙폭 과대 종목들에 대해서 사실상 이 탑포인트 제가 짚어드렸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탑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처음에 그냥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지표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처음에 이 상승폭이 아까 4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40% 상승이 나와준 이후에 그 시초가 대비해서 미만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낙폭 과대주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하락 추세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거래가 수만되면 안 된다. 상승에 나왔던 그 거래가 다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그 모멘텀이 살아있는 거고 그 상승을 견인했던 그 매수 주체 자체가 다 빠져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 4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줘야 되고 그 상승폭의 시가선 미만으로 충분히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종목이고요. MACD 오실레이터가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고 있는 타이밍이고 파라볼릭이 캔들 위에서 캔들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모아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딱 알맞은 종목으로 가온칩스를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매니저님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지금 보따리 너무 다 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로 이렇게 보조 지표에 대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도움되셨다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 제가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그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NBA 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좀 자세한 시장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이 관련해서 데드캣 바운스를 잡는 전략에 대해서 주의할 점과 조금 세부적인 얘기를 제가 빠뜨렸어요. 왜냐면 방송이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최초로 좀 공개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뭔가 미증시가 좀 상승으로 마무리해서 다음 주 우리 시장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 시장 또 우리 상승할 수 있겠죠,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다음 주는 그래도 이번 주보다 훨씬 나은 시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도 있는데요. 사실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FOMC 끝나고 나면은 반발 매수가 또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사실상 FOMC 이후에는 또 그리고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중간 선거 이후에는 어느 정도 또 이제 고 환율에 대한 피크아웃 신호가 나올 수밖에 없고 고 물가에 대한 피크아웃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발 매수가 좀 세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훨씬 좋고요. 또 그리고 서서히 연말 가면 갈수록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타이밍에 우리가 지금 데드캣 바운스 관련해서 타점 잡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단기 주도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좀 시장 시원한 상승 기원하면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